특히 이 마크와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좌석이 아니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13가지를 준비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일본 방문 시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세요. 규모가 작은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아직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좀 느리잖아요. 디지털화가. 한국 생각하시고 카드만 들고 다니시다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이 급할 때는 근처의 편의점을 찾아보세요. 저도 거리를 다니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생각날 때는 편의점을 찾곤 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편의점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나 대형 쇼핑몰에 비해서 청결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급한데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세 번째,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은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빈자리가 있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판다던가, 그러니까는 맥도날드라든가 켄터키 프라이드라든가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점은 아무데나 앉으셔도 돼요. 추가로 규동집이라든가 요시노야 스키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거의 점원이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 이거는 일본 사람과 식사할 때에 주의해야 할 행동인데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주고받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본의 장례 풍습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은 화장을 하거든요. 이때 유골을 정리할 때 젓가락으로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행동을 하시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유골을 주고받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일본에서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비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한국도 같지 않나요?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비매너 행동으로 간주되오니 혹시라도 중요한 일본 손님과 식사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 한일 커플이 많잖아요. 상대편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위에서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라면이나 소바를 먹을 때는 후루룩 하면서 먹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된장국에 밥 말아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의 일인데요. 한 번은 처갓집 식구와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미소시루라고 된장국이 있었는데 저는 국에 밥을 막 말아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밥을 말아서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말았죠. 그런데 장모님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따로 먹는 게 식사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 앞에서만 안 말아 먹고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 있을 때는 말아 먹어요. 일곱 번째, 상대편이 준비한 음식이 있다면 우선은 있는 그대로 맛을 보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준비했다든가 장모님이 준비했다든가 그런 음식 말이죠. 예전에 집사람이 돼지고기 야채 볶음을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본 순간 고추장하고 참기름을 넣고 비비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를 가져와서 이게 그 양은 냄비예요. 양은 냄비를 가져와서 막 비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모님하고 와이프 표정이 또 변하더라고요. 아,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보다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소리 들었어요. 적어도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봐서 있는 그대로 몇 점 먹어보고 비비던지 볶던지 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잽싸게 몇 점 집어먹고 비벼 먹습니다. 8번째, 티슈하고 두루마리 화장지는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한국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에서 쓰면 식탁용이 되고 화장실에서 쓰면 화장실용으로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놔두면 일본 사람은 화장실을 떠올리게 돼요. 혹시 일본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다가 입을 닦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끊어서 사용한다면 말은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전철에서 전화는 삼가하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일본 전철에서 전화하는 것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전철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고 전화는 안 되고 좀 이상하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일본인들은 전철에서 전화하는 것을 비매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급한 전화가 아니면 전철을 내린 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하던가, 급한 전화일 경우는 가급적 사람이 없는 곳으로 구석탱이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통화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이라면 조용하게라도 통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전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전철에는 우선 좌석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노약자석이에요. 전철을 타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임산부나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좌석에. 여행 중에 힘드시면 노약자석에 앉으셔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특히 이 마크와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좌석이 아니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이쪽이 지병이 있는 사람이고 이쪽이 임산부입니다. 약자에게 매너를 베풀 줄 아는 멋진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1번째, 택시의 뒷좌석은 자동문이에요. 저도 한국에서의 습관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택시 문을 열려고 손을 쭉 내밀었다가 갑자기 열리는 문 때문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택시의 뒷좌석 문은 자동으로 열고 닫아집니다. 다만 앞좌석 문은 자동문이 아니니 직접 열고 닫으셔야 해요. 그리고 택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번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토요 태츠버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려가서 여기 보면 이제 뒷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뒷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리권을 뽑는 데가 나와요. 이게 탑승권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구부리면 안 돼요. 이 바코드를 읽기 때문에 이 구부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 13이 적혀 있고 이게 탑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차량 앞쪽이에요. 운전석 옆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잔돈 교환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1000엔짜리 밖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버스 요금은 정확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잔돈이 없을 때는 이 잔돈 교환기를 이용해서 버스가 정차했을 때 잔돈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광판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금이 표시가 됩니다. 아까는 13이라고 나왔는데 13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번호표가 12였다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근데 번호표가 12면은 그 아래 요금이 160이라고 나와 있죠. 내리실 때 160엔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금은 버스 거리가 증가하면 계속 올라가요. 버스의 앞쪽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리시기 전에는 벨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릴 때 요금하고 이 정리권을 같이 넣으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죠. 13번째, 문신이 있다면 대중온천이나 대중목욕탕은 이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타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니셔서 뭐가 문신이고 뭐가 타투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몸에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일본에서의 대중온천이나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탕이나 아마 그런 데는 상관없을 겁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무실 때 생수와 여권은 머리맡에 둔다든가, 그리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신다던가. 개인적으로 후쿠시마산은 비추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